뭐라고? 125요. 125페이지 연립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잘 봐보세요. 엄청 쉬워요. 출발해도 돼요? 더워? 안 더워? 네, 맛이 갔어. 힘들어요. 왜 힘들어? 저는 일찍 끝나서 지금까지 연습하다가 3년 받아서 3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는군요. 3년 전에 춤바람이 우리 학원에 나와가지고요. 한 5명이 춤췄어요. 특히 성문고가 그러거든? 성문고가 좀 춤 잘 치냐? 성공고 네, 잘 쳐요. 그러지? 네. 아, 나 그래가지고 걔네들 관리하느라고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다. 맨날 춤춘대. 그리고 지 축제 때만 춤춘 게 아니라 남이 학교 때도 춤춰요. 아, 그러니까 저쪽에. 1년 내내 춤 연습하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누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얘가 가장 큰 거 같죠?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고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B, C가 있을 때 C가 가장 긴 변일 때 이 둘은 몰라잉? C가 가장 긴 변일 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배우셨다 이 말이야. 이게 삼각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이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반응 보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이 빗변의 제곱이 이렇게 커버리면 둔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삼각형이 뭐든지 간에 성립하는 거고.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는 3분의 길이니까 다 양수여야 돼. 1번이야. 잘 봐. 1번. 세 변은 다 양수여야 된다.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면서 x는 0보다 크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이 뭘까요? 얘예요.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x값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아내고 두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2x 플러스 1이 가장 크죠. 얘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둘이 빼봐요. 둘이 빼면 뭘까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면은 봐봐요. 2x 빼기 1 빼기 x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돼. 둘 중에 어떤 걸까? 모르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2x 빼기 1 빼기 x 해서 절대값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들이 다 지쳐버려요.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풀으라 그랬냐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풀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게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x는 2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절대값은? 이거를 어떻게 푸냐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뿔마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뿔마 x-1은 2x 플러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x 맞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먼저 또 이것 먼저 풀고 또 이것 먼저 풀어야 돼요. 먼저 오른쪽 거 먼저 풀면 x는 마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풀면은 어떻게 돼요? 3x 0이네. x는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해되죠? x는 마2보다 크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지. 그러면 또 얘하고 얘하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얘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해됐니? 근데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어야 돼.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요.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의 제곱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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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x는 0부터 8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를 조합을 한번 해보면 결론이 뭐가 나와요? x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둔각삼각형이 나온다. 이 안에 정수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1개. 이렇게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풀 거예요. 적지 마요. 빡세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에다가 적어놓자. 예? 해도 돼요? 뒤져. 왜 나 혼자 열심히 해? 마태인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 춤추느라 힘들었어? 춤 몇 시간 췄어? 거의 3시간. 3시간 했어? 무슨 얘기인데 다들 너는 아이씨가 있다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 5교시부터 7교시. 본계 가서? 본계 가서 뭐해? 그 환율 그 피켓 들고 뭐냐 티슈 하라고? 나가지고. 그럼 봉사 점수 올라가? 아니요. 그럼 봉사 점수 안 올라가? 모르겠어요. 뭐야 이 문제. 문제 좀 풀어볼라 했는데 다 이거야. 잘 봐봐. 선생님 근데 1번 답이 틀려요. 1번 답이 왜 틀려요? 어? 잠깐만요. 여기가요? 뭐가 틀렸을까? 설마 x가 2보다 크다인가 어디? 2보다 크다네. 2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지?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커야 되니까 2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결론이 뭐예요? x는 2부터 8까지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3, 4, 5, 6, 7 됐죠? 3, 4, 5, 6, 7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잘 봐봐요. 이건 좀 더 쉬울 거예요. 얘들아, 삼각형이 된다지? 삼각형 조건이 뭐야? 잘못하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하고 가야 돼. x는 양수, x 플러스 2는 양수,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는 양수. 이걸 하고 가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결론이 뭐야? x는 몇보다 크다는 거야? x는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네. 오케이? 생각해? 자, 두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과 차이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번엔 절대값을 안 붙였냐? 정확하게 알거든. 둘이 빼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안 붙여. 그러니까 쉬워.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그러면 먼저 왼쪽 거 얘를 해결을 해보면 x는 얼마보다 커야 돼? 마2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요거 1로 넘기면 x는 몇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얼마?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될까? 얘가 정답이 되겠지. 마2보다 크고 2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야. 세 번째,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 되므로 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빨리 계산해보면 이제 되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6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쫙쫙 됐죠? 이제 다 넘어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네요. 6, 2, 12 마이너스 플러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이 나오네요. 됐죠? 그런데 양수해야 되고 2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뭘까?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정답은 3, 4, 5가 정답이 되겠다. 마무리. 이쁘게 적어요. 박스가 있지만 여기 있는 숫자 니들이 한번 골라 적어봐봐. 이런 식으로 나온대. 학교에서 지금 어디 여기 나갔냐? 지나갔냐? 부등식 안 지나갔어? 어디 나와? 학교 수업 안 들어요? 열린. 너는 아직 열린 방정식 배우고 있구만. 너는 부등식은 배웠냐? 왜? 수업 안 들어? 중간에 엄마를 짜고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부등호 나온 거 배우고 있냐고. 는 배우고 있냐고. 부등호 나오고 있냐고. 그거 있잖아요. 그 선 긋고 이렇게 하나 하는 거 띄워져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판별식 D 저번 시간에 한 거 그거 했구만. 그거 끝났어. 판별식 D. 끝났어. 봅시다. 다음 거예요. 활력은 지루하니까요. 빨랑빨랑 한번 해봅시다. 한번 보시죠. 둘레의 길이가 20cm인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4 이상이 되도록 가로와 세로 길이를 정할 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지금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어떻게 해야 된대? 왜 커야 된대? 크다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가로 길이를 x라고 하면 세로 길이는 얼마일까? 10배기. 얘가 10배기 x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가 가로가 x, 여기가 y라고 놓으면 이렇게 절반 자르면 둘레가 20cm라 했으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10cm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10-x라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 x는 5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넓이는 둘이 곱해야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24보다 컸대. 4, 6에 24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자, x값의 범위는 4부터 6까지라는 결론이 나왔고 x는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뭐야? 5부터 6까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길이의 최대와 최소는 5cm, 6cm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바뀌었어요. 뭐요? 반대요? 6하고 5가 이렇게 되겠죠. 아래 거 풀어봅니다. 기다릴게. 똑같으니까. 멈추어. 이거를 못 찾겠어요. 140이에요. 10 곱하기 14. 여보세요? 일어나요? 뭐 이렇게 파이팅을 하지를 않죠? 지금 또 성적표는 봐놓고 파이팅 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지? 회승했냐? 넘어가세요. 자, 보십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되는가 한번 봐봐. 오케이? 이걸 이해되는가 한번 봐봐.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 D와 연관관계를 하는 건데 애들이 저번 시간에 너희들 해보니까 이거 많이 어려우라고 하더라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이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고 함수라고 해요. y가 있으면 함수라고 하는데 이 y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함수의 목적은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방정식은 y값이 이미 0이기 때문에 y값이 0일 때의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둘 다 원래는 똑같은 식이었으나 y에다 0을 넣었을 때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x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x값을 한국말로 근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라고 하고 한국말로 근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근해의 개념을 함수로 갖고 와버리면 y에다가 0을 넣었다는 말은 x절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x절편의 값이 방정식에서 근해랑 동일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면 근이 뭐다? 알파, 오와 베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부등식의 경우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말, 부등식도 원래는 함수에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잘 들어. 너 학교에서 이거 안 된다 했으니까. 봐봐. 함수에서 y값이 음수인 부분은 어때요? 알파와 베타 사이잖아요. 됐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자의 형태를 이룬다 그랬고,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양수라면 한국말로 뭐라고? 그냥 눈으로 양수라고 하지마. y값이 양수인 부분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야. 높이가 양수인 x값의 범위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2차 함수가 꼭 두 근을 갖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근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정답은 알파이겠지. 그러면 0보다 작은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 양수일 때는 해가 있지? 봐봐, 다 양수잖아. 뭐만 빼고? 알파만 빼고.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이 공중에 떠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거는 해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음수인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양수인 부분은 다 돼요.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니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한 번 더 갈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는 총 그림이 봐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위로 볼록이면 뭘까? 근이 2개, 근이 없고 중근, 이렇게 3개의 그림이 있어요. 총 6. 잘 들어? 총 6개. fx가 양수인 그림을 찾아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말해줘봐. fx가 양수인 것이 있는 거를 찾아봐요. 2, 3, 4, 땡. 그래서 이 말해봐. 3, 4, 땡. 1, 2, 3, 4예요. 1번은 여기 양수잖아. 맞지? 여기 다 여기 양수잖아. 양수. 문제 다르게 냅니다. 자, 들어요. 모든 실수에 있어서 양수인 그림은 뭐예요?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 모든 실수에서 양수인 그림은
자, 다시 또 간다. 혜승아, 잘 들어.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똑같이 1, 2, 3, 4예요. 하지만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 모든 실수에 있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2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한 번 더. fx가 음수인 범위를 갖고 있는 거는 몇 번이야? 음수. 1, 4, 5, 6이 음수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말이 틀려진다고. 모든 실수에 있어서 0보다 작은 그림은 뭐야? 5번밖에 없는 거야. 집중 좀 하면 안 될까? 혜승이가 대답해. 모든 실수에 있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은 뭐야? 1번, 5번, 모든 실수. 5번. 0보다 작거나 같아. 처음부터 내가 해줬는데 안 들으니까 1번을 말하고 있잖아. 잘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fx 즉 y 값이 음수를 갖고 있는 거는 몇 번이야? 1, 4, 5, 6이야. 음수가 나오잖아. y 값이. 근데 그 앞에 이 말이 붙는다고. 모든 실수에서 음수여야 돼. x 값이 뭐든지 간에 음수가 나오려면 몇 번이야? 다 음수가 나와. 한번 찍어봐. 4, 5죠. 몇 번? 5번밖에 없어. x에서 어디에서 쏘든지 간에 음수가 나오려면 5번 그림밖에 없다고. 근데 아까쯤에 말이 틀리잖아. 음수가 나온 데가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선생님 음수 나오잖아요. 그래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1, 4, 5, 6이 되지만 모든 실수라는 말이 붙으면 x값이 어디에서 쏘든지 간에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6번은 왜 안 돼? 0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제 문제 간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는 그림이 뭐야? 모든 실수라는 말이 없다고.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뭔 말이 듣냐면 모든 실수에 있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은 몇 번이야? 6번.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 안 돼. 아니야. 5화야 5화. 그러니까 둘 다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러니까 5번 6번이야.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희승아, 잘 들어잉? 할 수 있어. 이해하면서 해야 돼. 봐봐. 그림이 이거래. 그러면 근이 두 개 있으니까 판별식 D가 양수겠지. 그런데 봐봐. 이번에는 뭐야? 0보다 큰 해를 구하래. 부등식이네. 부등식은 뭐지? 주어진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값이 0보다 큰 데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잖아.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니까 이 답은 뭘까? x는 알파보다는 작고 베타보다는 크구나.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그러니까 밑만 들어가면 돼. 얘랑 똑같이 정답이겠지. 이해돼요? 얘가 x는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작다라고 아니고 베타보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냥 하죠. 요렇게 답이 나오고 얘는 민만이 있으면 돼. 이해됐냐? 그런데 이번에 0보다 작아야 된대. 0보다 작다는 말은 y값이 0보다 작을 때 x값의 범위를 적어달라는 거야. 오케이? 밑이 들어가면 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일 때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방정식이라면 답이 뭐야? 알파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번에는 0보다 클 때가 언제냐 그런 거야. 아, 다 0보다 크잖아요. y값이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제외하고 알파만 제외하고. 이해됐니? 근데 이번에는 밑이 들어가 있어. 0이 돼도 된대. 뭐가 0이 돼도 된다는 거야? y값이 0이 돼도 된다는 거야. 아, 그때 x값은 다 되잖아. 이래서 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어려운 거야. 함수가 계속 기억해요. 혜승아, 누가 니한테 너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그럼 함수 배우고 있어. 그럼 함수가 뭐야?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100번 말했어.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함수는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을 알아보는 거, 변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게 함수야. 이해됐니? 그런데 부등식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달라라는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y값이거든. y값이 양수이건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음수일 때, 음수인 건 없잖아. 없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 0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알파만 정답. 이 그림일 때는 0보다 클 때, 다 0보다 클잖아요. 모든 실수. 내가 이렇게 빨리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렵다고. 내가 맨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 y값이 양수인 x값의 범위다. 이렇게 맨날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돼. 봐봐요. 0보다 작거나 같아. 뭐 0일 때는 없잖아.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음수는 없잖아. 뭐가 없다고? y값이 음수인 부분이 없어. 이해됐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없죠.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야. 천천히 그림 생각해놓고 분석하는 거야. 여기 한번 봐봐. 혜승아, 이거 2차 함수지. 그림 이렇게 그려줬네. 착하게. 근이 뭐야? 마이너스 1이랑 2. 그러면 얘 답이 마이라고 2겠네. 이해됐니? 그림 보고 하자 이 말이야. 이제 혜승이가 대답해봐. 0보다 커야 돼. 그럼 답 말해봐. x는 0보다 크다. x는 이때까지 했잖아. 0보다 크다일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 그랬어? 봐봐.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모자야 만세야? 모자. 왜 모자야? 내가 언제 모자라 그랬는데? 봐봐잉. 만세. 봐봐. 잘 모르겠지? 그래서 이 책도 이걸 요구하는 거야. 봐봐. 이제 혜승아 여기 그림 보고 y값이 양수인 부분 색깔 칠해봐 니가. 그거는 y축이잖아. 그거는 아니지. 야 봐라. 연두도 지금 똑같이 모를 것 같은데 봐봐잉. 혜승아 여기를 왜 색칠을 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봐봐. 여기에서 화살을 쏘면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봐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함수를 못해서 그래요. 봐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1에서 쏘래. 그럼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왜 위로 가지? 그림이 위에 있으니까. 봐봐. x가 1일 때 y값을 알아보는 게 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0에서 그림이 어디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림이 이거야.
그림이 어디 있어? 아래에 있으니까 요렇게 화살을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 칠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양수인 부분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대답하라 그랬거든. 잘 들어봐잉. 나는 이걸 암기를 시켰잖아. 근데 원리는 이거라고.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y값이 양수인 부분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인데 혜승이 같이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혜승아 0보다 클 때는 만세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 글이 몰라도 돼. 오케이? 그럼 이제 혜승이만 집중 공략. 자, 얘는 뭐야? 0보다 작지? 0보다 작지? 그러면 뭐야? 모자야 만세야? 모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됐지? 오른쪽으로 봐봐. 혜승아 이거 보니까 얘의 근이 뭐하고 뭐야? 근. 말해봐. 마일? 왜 마일하고 마삼이 어디 적어져 있어? 어디가 마일하고 마일? 여기가 근이라고 했잖아 내가. x절편이. 그럼 얘 1번 답은 x는 2라고 3이네. 자 그럼 2번 답 말해봐. 2번 답 0보다 크다네. 그러니까 2라고 3 답은 알아. 답 말해봐. x는 2라고 3 중에 누가 더 커? 그래 말해봐 이제. x는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면 얘 3번 정답은? 불러. 1부터 3 사이다. 오케이? 됐죠? 어려운 거 아니야. 다 했던 거야. 봐요. 봐봐. 여보세요? 왜 입 벌리고 계시요? 잘 봐봐. 이 그림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x값의 범위를 구하래. 너 그림 그려봐.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색깔 이렇게 한번 칠해봐. 그거는 x축 아래잖아. x축 위 한번 색깔 칠해봐. 거기는 색깔 안 칠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됐지? 그러니까 1번 정답이 이거예요. x는 큰 것보다 크고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과 2번 정답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진짜 좋잖아. 혜승아 봐봐. 다음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색깔 칠해봐봐 한번. 그 아래 문제 색깔 칠해봐봐. x축 아래. 그래 그러면 x값의 범위를 말해봐. x는 마3부터 마1이지? 그게 답이다 이거지. 이해됐니? 요 1번 정답이 마3부터 마1이니까 앞으로 이 부등식은 모자로 풀어내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리는 뭔 말인지. 하지만 다 풀 수 있어요. 이 오른쪽은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어야 돼.
틀렸어. 7번 어떻게? 칠판 봐봐요. 칠판 보고 수정해봐. 7, 8, 9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7, 8, 9 빼놓고 한번 봐봐. 답 맞는 거. 7, 8, 9 빼고요. 7, 8, 9 빼고 답 확인하세요. 10번 없는데요. 10번 없어요? 10번이 뭐예요? 밑 들어간 거지? 밑 들어간 것도 해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이 7번이 문제예요, 이제. 5번하고 6번은 그래도 할만해. 혜승이 5번하고 6번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돼?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가 있죠. 마사일 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봐봐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근이 있을 수도 있어. 잘 들어. 봐봐. 빨리 집중해서 들어봐. 꼭지점을 구해서 그림을 직접 그리든지 판별식 D를 하면 돼요. 봐봐요. 판별식 D를 하시면 D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음수가 나와. 판별식 D가 음수라는 말은 근이 없다는 말이거든. 근이 없다는 말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또는 꼭지점을 구해보는 거야. 꼭지점을 구해봤더니 꼭지점이 마 1,2에 있어. 공중에 위에 있다는 거거든, 꼭지점이. 그러면 양수인 부분을 고르라는데 이게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해. 같은 거는 없지만 다 커. 근데 음수인 거는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결론 하나 내줄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판별식 D나 그림을 그려보면 돼. 판별식 D가 음수이면 공중에 떠 있다는 거거든. 근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어? 만만치는 않아요. 다 이것 때문에 마탱이 가는 거야. 빨리 이쁘게 적어 다. 적어요. 적으시오? 이제 날이 슬슬 좋아지면 니들 이제 더 심해질 건데요. 어쩌나. 볼게요. 10번도 답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잘 봐봐봐. 요 그림 한번 봐봐. 이제 혜승이가 어려울 거야. 혜승아, 이 그림이 fx고 이 그림이 fx고 이 아래로 볼록인 이 그림이 g래.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봐봐. fx가 gx보다 큰 부분을 색깔 한번 칠해봐. 네가 빨간색 그림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림이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색깔 한번 칠해봐. 그래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위에 있다는 말을 모르나? 위에 fx가 위에 있는 거. 그거는 fx가 아래에 있잖아. 네가 색깔 칠한 거는. 어디야? 색깔 칠해봐봐. 모르겠어? 여기야. 위에 있잖아. 그러면 답이 뭐야? 잠깐만. 아직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푸는 거야. 이 문제 아니야. 재도 돼요? 어디요? 저 X축 아래도 돼요? 여기요? 여기? 아니요. 여기? 네. 되지. 지금 이 그림이야. 잘 들어. 이번에는 fx가 gx보다 작은 부분 한번 해볼게. fx가 더 작아요.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림 이해돼? 근데 저거가 이해 안 돼요. 어디요? 여기요? 이거요? 거기서 제가 말했죠. X축 아래.
봐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이게 있고 이게 있어. X축 Y축이 없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이게 F라는 그림이고 이게 G라는 그림이야. F가 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고. 여기지. X축이 없다라고 생각하자고. 왜 벌써 헷갈려버려? 내가 지금 FG는 무슨 값이야? Y 값이거든. 왜 X축을 생각을 하냐 이 말이지. Y 값이 F가 더 높은 부분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거는. 그런데 지금 고은이가 이 부분이 헷갈리는, 여기 이 부분이 헷갈리는, 봐봐요. 양수지. 여기 뭐야? 음수잖아. 누가 더 커? F가 더 크니까 맞잖아. 그럼 요 착한 거 여기까지. 요 부분은 봐봐.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누가 더 커? F가 더 크거든. 음수. 예성아, 하기 싫어? 하고 싶어? 거짓말 하지 말고 하기 싫잖아. 너 왜 거짓말 하냐? 어이가 없네. 이거 봐라. 문제 풀게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두 개의 곱이 양수인 부분을 고르래. 그러면 언제 양수가 나오지? 뿔, 뿔, 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fx가 플러스이면서 gx도 플러스인 부분을 니들이 색깔을 칠하면 되겠어. fx가 플러스이면서 gx가 플러스인 부분 어느 부분일까? 봐봐잉. fx가 플러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지. 이해되니? gx가 플러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나 안 해.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플러스인 부분은 여기야.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X는 A부터 B까지가 정답이 되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마마인 경우를 한번 찾아볼 거야. 마마인 경우요. 마마인 경우 f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고 또 f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마이너스 y 값이 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g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킨 거는 x는 c부터 d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색깔 공부하는 건데 이게 어렵나? 한 번 더 해볼게. 봐봐. 이거 잘 적어봐. f 곱하기 g가 음수가 나오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1번 fx가 양수이고 gx가 음수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fx가 음수이고 gx가 양수이면 될 거야. 첫 번째부터 한번 찾아보죠. fx가 양수인 부분은 혜승아 잘 봐. 계속 할 테니까. fx가 얘거든. 아래로 볼로 y 값이 양수인 부분을 색깔을 칠해보라고. y 값이 양수인 부분. 지금 이 부분이 y 값이 양수인 부분이야. 그런데 gx가 음수여야 돼. 음수. gx가 뭔데? 이거거든. gx가 음수인 부분을 색깔을 칠해보면 없죠? 요 색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없어. 오케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fx가 음수여야 된대. fx가 음수라는 말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예요? 아니 gx가 양수인 부분 어디야? 요 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겹쳐? 0하고 b가 겹치네. b하고 0이 겹치네. 여기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답이 뭐야? 여기도 답이 있어. 답이 있네. 없는 게 아니네. 봐봐. 이 첫 번째 그림은 fx가 양수이면서 gx가 음수인 부분이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또 요 부분. 그러죠? 그러니까 x값이 뭐야? a보다 작고 뭐야? c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겹치는 x값의 범위가 여기잖아요. 봐봐. 이 부분에 요 부분 그림은 어디냐? 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부분. A보다 크게 되죠. 아니 b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그러니까 니들은 나는 지금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니들은 칠하기가 어려워. 칠판 봐봐. 한 방에 다 보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봐봐. fx랑 빨리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fx랑 gx가 뭐 해야 된대? 음수라는 말은 부호가 틀리다는 거 아니야. 봐봐. 내가 할게. 근데 a, b, 0, c가 있으니까 구간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봐봐. fx는 뭐야? 양수지. 그럼 gx는 뭐야? 음수네. 부호 틀리다. 부호 틀리지? 그러니까 정답. 여기 정답. 잘 봐. 이제 여기에서 쏠 거야. A하고 B 사이에서. 둘 다 무슨 수가 나올 것 같아?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B부터 0까지 넣을 거야. 양수, 음수. 부호가 틀리지? 그러니까 정답이야. 어디? 여기. B부터 0까지 정답이야. 그 다음에 0부터 C까지 한번 해볼게. 둘 다 뭐야?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쏘면 음수, C에서 쏘면 양수가 되겠지.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정답.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뭐야? 얘, 세 개가 되는 거야. 한번 더 해볼게.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어려우니까. 혜승아 봐봐. 지금 이 그림이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돼. 둘이 곱하면 양수라는 말은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된다고 해. 그럼 여기다가 넣어봐. 그림 위에 있으니까. 그림이 똑같아. 부호가 틀리지? G에다가 넣으면 양수, F에다가 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얘는 안 돼. A부터 B까지 넣어봐. 아무 데서나 넣으면 돼. A부터 0까지 넣어볼게요. 어때요? 부호 똑같죠? 어디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정답. 그런데 B부터 C 사이에는 부호가 틀려. 그러니까 답 안 돼. C부터 D까지는 부호가 같아. 음수. 그러니까 얘 정답. D보다 클 때는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정답이 얘는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봐봐. 내가 이것만 풀고 니들이 한번 풀어봐봐. 혜승아, FG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을 말한다고? Y값. 예? Y값이. 자, 첫 번째 문제야. 무슨 값이 더 크대? F값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쏴봐. 쏴봐. 얘는 F 그림은 얘야. F가 커, G가 커. F. 그러니까 정답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가 정답이라고? X값의 범위가 정답이라고. X는 뭐보다 작아? A보다 작아. 자, 두 번째.
요 봐봐 혜승아. A하고 B 사이에서 쏠 거야. F는 얘고 G는 좀 아래 있지. 자 누가 더 커? F가 더 크네. 그러면 이것도 정답이야. 답 좀 이따가 수정.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누가 더 커? G가 더 커? F가 더 커? G가 더 크니까 답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쏴도 G가 더 크지. 오케이? 그러면 C하고 D 사이 여기에서 쏴볼게. 누가 더 커? G가 더 크지? 그러니까 답 아니야. 그럼 여기 D 여기 쏴봐. 누가 더 커? F가 G보다 크지? 그러니까 정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정답은 X는 B보다 작고 X는 D보다 클 때 F가 더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니 알겠지? 하나씩 해보면 돼. 그러면 이제 반대겠지. 아까쯤에 요 B보다 작고 D보다 큰 이 부분은 누가 컸어? F가 컸는데 B하고 D 사이는 뭐가 더 커? G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죠? 누가 더 크다고? G가 더 커요. G가 F보다. 그 아래 거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거 4번 한번 풀어봐봐요. 예승이 풀어봐봐. 맞아야 된다. 혜승아, 칠판 봐봐. 이거 빨간색하고 초록색이거든? fx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빨간색이 위에 있어. 봐봐. 지금 만나는 교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을 기준으로 요 안에는 얘가 더 높잖아. 맞지? 바깥에는 빨간색이 더 높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높이 있는 데는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빨간색이 높이 있는 거는 어디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죠? 그럼 탑 쳐보면 될 거 아니야. x는 b보다 작고 x는 2보다 커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죠? 맞잖아요. 이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더 커야 돼? g가 더 커야 돼. g가 더 큰 거는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어디야? b부터 2까지. 맞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잘 들어봐잉. 여기 요거 있지. y 값이 음수인 데는 카운트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y가 음수이면 안 돼. 양수해야 돼. 즉 여기는 카운트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봐봐. 아까쯤에 x는 b보다 작으면 다 된다라 그랬는데 a까지밖에 안 돼. 왜? a보다 더 작을 때는 f가 g보다 높이 있지만 g가 음수가 나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2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2보다 크면 안 돼. f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왜 f보다 작으면 안 돼? g가 음수가 나와버려서 안 된다고. f가 g보다 크기는 하지만
gx라는 그림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 오케이? 이해돼? 요 부분밖에 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요 부분. 어디야? 요 부분. 치워버리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정답이라 이거죠. 또 2부터 F까지 요 부분. 요 부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그림 한번 봐봐. 빨간색이 더 높이 있어. 그러니까 1번 정답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바깥에는 녹색 그림이 음수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바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잠깐만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냥. 네, 가자.